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제가 회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기 곧 사장님이 바뀔 것 같아요. 뭐? 사장이 바뀌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설마 네가?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사장을 하겠어요. 제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을 하고 있었지만 순간 엄마의 표정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곧 엄마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누가 사장으로 온다는 말이야? 그게 사장님 조카라고 하던데. 사장 조카라면 누구를 말하는 건데? 사장님 동생분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입에서 사장님 동생이 거론되자마자 아버지가 놀란 채 물었습니다. 동생 아들? 설마 영준이를 말하는 거냐? 맞아요. 이영준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아버지도 아는 사람이에요? 영준이가 의대 간다고? 몇 년간 공부만 했지 아마? 몇 년이 뭐야? 6년도 넘게 의대 간다고 공부만 했었는데 잘 안 됐나 보네. 저도 사장님한테 그 얘기는 들었어요. 의대 가려고 계속 공부만 했었다는데 결국에는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의대 포기하고 다른 대학을 간 건가? 그냥 땡땡 대학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땡땡 대학교? 순간 아버지의 입에서 실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실수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저도 아버지를 따라 웃고 있었는데요. 아니 그럼 그런 실력으로 의대를 간다고 몇 년을 그러고 있었던 거야? 그렇잖아도 사장님도 황당하다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회사를 맡긴다고 했다고? 사장이 직접 말한 거냐? 네, 오늘 사장님이 직원들 앞에서 공표했으니까 확실한 거겠죠? 제가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하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다시 목소리를 높여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처음부터 그런 회사 가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데려갈 때는 온갖 가만히설로 데려가 놓고는 이제 와서 핏줄을 안 치겠다. 이래서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렸던 거야. 근데 당신한테 나온 말도 없었던 거야? 글쎄, 요즘 많이 바쁜 모양이더라고. 당신 이제 어쩔 거야? 어쩌긴 뭘 어째. 당신이 지금 남 일 말하듯 말할 때야?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나 반대했는데 당신이 기철씨 그런 사람 아니라고 믿어달라며. 근데 이제 와서 우리 아들 팽당하게 생겼는데 이제 어쩔 거냐고.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아들이 팽을 당하긴 무슨 팽을 당했다고 그래. 지금 이게 팽당한 게 아니면 뭐냔 말이야. 서울대 나와서 앞날에 창창한 우리 아들 데리고 가면서 회사 키워서 사장시켜준다고 말할 때도 언제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게 어딨냔 말이야. 거기다 당신한테 말 한마디도 없었다며. 이건 그냥 고의적인 거야. 우리 아들 낙동강 오리알 됐는데 이제 어쩔 거냐고. 엄마가 분노 가득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진정 좀 해봐. 기철이랑 내가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니고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형제 같은 친구야. 다른 사람은 다 뭐라고 해도 난 기철이 믿어. 지금 이 상황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내가 보기엔 기철 씨 마음이 돌아선 거야. 생각해봐. 사업도 확장할 정도면 돈도 많이 벌었겠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신경이나 쓰겠어? 글쎄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라니까. 그 와중에도 아버지는 친구인 기철 사장님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엄마가 짜증스레 제게 말했어요. 아들, 너 그 회사에서 당장 나와.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러고 있어. 완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사장님이 아버지 친구인데 어떻게 그래. 친구인데 이따위로 대접을 해? 먼저 말을 바꾼 건 우리가 아니라 기철 사장이잖아. 엄마,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다른 사람 일도 아니고 내 자식 일인데 내가 지금 신경 안 쓰게 생겼어? 엄마가 답답하다는 듯이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아버지는 입을 꾹 다물고 있을 뿐이었고요. 그 뒤에도 엄마는 계속해서 이직을 하라고 했지만 그동안 사장님이 워낙 잘해주셨던지라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사장이 오기 며칠 전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밥을 사주며 말했어요. 김 과장, 아니지. 지금은 개인적인 자리니까 편하게 말아마. 성우야, 기분 많이 나빴지? 이번에 새로 오시는 사장님 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데리고 올 때 나중에 너한테 사장짜리 주겠다고 했잖니? 그런데 갑자기 그래서 많이 서운했지? 사장님의 얼굴에서 당혹스러움마저 느껴졌기에 제가 오히려 사장님을 위로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미안하다, 성우야. 이 와중에 내가 이런 부탁을 해서 정말 미안한데 새 사장이 와도 일을 잘 모를 거야. 그러니까 성우가 잘 좀 알려줬으면 좋겠구나. 알겠습니다. 되도록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래, 난 너만 믿고 있으마. 식사가 끝난 뒤 사장님이 급히 자리를 이동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식사를 하는 내내 제게 새로운 사장을 잘 부탁한다는 말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사장님의 모습에 저도 사람인지라 약간은 서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게 미안함보다는 새로운 사장님을 걱정하고 있는 게 역력해 보였으니까요. 그러면서 문득 엄마의 말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돈 좀 벌었다고 사람이 변한 거라니까. 결국 우리 아들이 자기 핏줄이 아니라고 팽시킨 거야. 엄마는 그 말을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은 배신감 같은 것이 느껴지면서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말처럼 저는 처음부터 이 회사에 들어올 생각이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그런 저를 사장님이 어르고 달랬습니다. 성우야, 지금은 아주 작은 회사지만 이 아저씨가 잘 키울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조금만 도와다오. 그러다 나중에 내가 사업을 확장하면 네가 이 회사를 맡아서 운영하면 되잖니? 제가 회사 운영을요? 네 꿈이 사업하는 거라며. 그러니까 일찌감치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어? 사장님이 온갖 감언이설로 저를 꼬신 건 분명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사장님을 못마땅해하며 저를 말렸고요. 옛말에 화장실 들어갈 때만 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어. 서울대 나온 네가 뭐가 아쉽다고 그런 조그만 회사에서 시작을 하려고 해. 이왕이면 큰 물에서 놀아야지. 내가 직접 회사를 키워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나쁜 조건은 아닌 것 같은데? 엄마가 말했잖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한 거라고. 그러니까 섣불리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확실한 건 엄마는 반대야. 특히나 네 아버지 친구 회사잖니. 그것도 그냥 친구가 아니라 하나뿐인 절친이잖아. 혹시나 나중에 얼굴 붉힐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말이야. 난 무조건 반대야. 엄마가 몇 번이나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아버지 또한 저를 응원해줬고요. 그래, 네가 키워서 직접 사장까지 하면 그보다 좋을 게 뭐가 있겠어. 아버지는 무조건 찬성이야. 거기다 예전부터 기철이 머리가 아주 비상했거든. 머리 좋은 두 사람이 힘을 합하면 한번 해볼만 할 거야. 결국 제가 지금의 회사에 들어가겠다고 선포를 했고 엄마가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사장님 동생분의 아들이 사장으로 온다는 말에 엄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많이 놀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새로운 사장이 부임해왔고 제가 업무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새로운 사장이 짜증스레 말을 꺼냈어요. 그만하면 됐고 정리해서 내 책상에 갖다 놔요. 그리고 전 사장님이 김 과장한테 유난히 각별했다고 들었는데 저는 인맥 따지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내 말은 김 과장 아버지와 전 사장님이 절친이라면서요. 지금부터는 그런 인맥으로 일할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 그 말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김 과장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사장 대우 똑바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라며 제가 자리로 돌아왔는데요. 전 사장님과는 달라도 너무나 달라 보였습니다. 그냥 보더라도 저를 견제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사장이 바뀌고부터 제 인생도 성두리째 바뀌어가고 있었는데요. 틈만 나면 사장이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거기다 사장이 바뀌면서 조금씩 균열 같은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서대리가 제게 불만이 꽤나 많았던 모양으로 마치 간신배 마냥 사장 옆에서 이간질을 했어요.
어느 날은 격리 주연 씨가 제게 귀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김 과장님, 그동안 몰랐는데 서대리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대리 조심하세요. 서대리가 왜요? 제가 주연 씨에게 묻자 서대리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습니다. 평소 서대리가 주연 씨에게 관심이 많았던지라 약간은 으스대면서 말을 했다네요. 내가 주연 씨니까 특별히 말해주는 건데 김 과장은 이제 한물 간 것 같으니까 주연 씨도 라인 잘 타야 할 거야. 이 작은 회사에서 라인 탈 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없긴 왜 없어. 작은 회사일수록 이 라인이 엄청 중요한 거야. 그래야 회사를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 승진도 해야 하는데 당연히 라인을 잘 타야 하는 거지. 김 과장만 봐도 그렇잖아. 전 사장님한테 예쁨 받으니까 바로 과장 달고 승승장구했었잖아. 물론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 신사가 됐지만 말이야. 김 과장님은 서울대 나온 인재잖아요. 거기다 우리 회사 일을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고요. 사람들이 맨날 그런 소리를 하던데 대체 일을 뭘 많이 알고 있다는 거야? 진짜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서 대리님은 제가 하는 일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며칠 자리 비우면 제 일 대신 할 수 있냐고요. 내가 격리 일을 어떻게 해? 거봐요. 못하잖아요. 근데 김 과장님은 제가 없어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걸요? 한마디로 김 과장님 없으면 회사가 멈출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에이, 그건 오바다. 김 과장이 일을 많이 한다고 쳐도 회사가 안 돌아가긴 왜 안 돌아가겠어? 원래가 다 돌아가기 마련인 거야. 그러니까 주연 씨도 그만 라인 정리하고 우리 쪽에 붙으라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요즘 사장님이 나를 완전 신뢰하고 있거든. 서대리가 비아냥거리며 한참 동안이나 제 뒷담화를 했다네요. 서대리 이야기를 전달해주던 주연 씨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김 과장님도 서대리 조심하세요. 제가 보니 지금 사장님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일러 바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거야 본인 선택이니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일하면 되는 겁니다. 과장님이 걱정되니까 하는 말이죠. 암튼 서대리 조심하세요. 주연 씨가 다시 한번 말을 하고는 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뒤 주연 씨 말처럼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사장 옆에서 서대리가 아부를 일삼으며 받들어 모시고 있었거든요. 혹시나 회식 자리에서 사장이 담배 심부름을 시키기라도 하면 서대리가 허리까지 숙여 담배를 갖다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에 다른 직원들 모두가 혀를 내두르고 있었는데요. 주연 씨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와, 진짜 서대리 장난 아니네요. 저러다 허리가 남아나질 않겠어요. 그러게, 종일 지켜봤는데 서대리 허리 펴는 걸 못 봤다니까. 저 정도로 정성인데 나중에 차기 사장님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모르니까 서대리한테 잘 보여야겠네요. 주연 씨와 직원들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사장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보며 비아냥댔습니다. 우리 회사 인재인 김 과장님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우리 큰아버지께서 김 과장 중심으로 일을 하라고 하길래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보니 그동안 뻥튀기가 많이 된 것 같아서요. 사실 김 과장은 서울대 나온 것 빼놓고 뭐 볼 게 있나요? 그동안 큰아버지가 예뻐해서 모든 게 과장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 잘한 게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사장님이 지시하는 것만 했을 뿐인걸요.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요즘은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게 엄청 중요한데 김 과장은 그런 창의성에서 많이 떨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아무래도 큰아버지께서 그걸 보고 저를 이 자리에 앉힌 것 같고요. 제가 들어보니 원래 이 자리가 김 과장 자리였다면서요? 그래서 직원들이 다들 큰아버지보다도 김 과장 눈치를 더 많이 봤다면서요?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장의 말에서 가시가 잔뜩 느껴졌기에 제가 대답을 회피했는데요. 모를 리가 없겠죠. 그동안 이 회사에서 왕노릇을 했으면서. 사장님, 저는 절대 왕노릇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왕노릇을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럼 다들 왜 그렇게 김 과장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까? 내가 뭐만 물어보면 김 과장한테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말을 달고 살던데 이래도 내 말이 틀렸다는 말입니까? 사장님, 그건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요? 무슨 오해요? 그건 아무래도 제가 업무를 다 알고 있다 보니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직원들이 저한테 확인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중기청이나 그런 곳에 보낼 서류는 꼼꼼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준기청? 그게 뭔데요? 네? 아, 그게 순간 말문이 막혀서 제가 당황한 채 있었는데요. 사장 옆에 있던 서대리가 급히 사장에게 알려주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정말 한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비록 부임받아온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회사 흐름을 파악했어야 함에도 사장은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해 보였습니다. 보고를 하러 갈 때마다 못 알아듣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하면 짜증부터 내기 일쑤였고요. 그랬으니 저도 더 이상 알려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암튼 서대리가 사장귀에 속삭이고 있던 순간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오고 말았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전 사장님과 힘들게 일궈낸 회사의 앞날이 그저 깜깜하기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사장은 자존심만 센 그런 사람이었어요. 특히나 제게 불만이 많았고 어떻게든 저를 깎아내릴 생각밖에 없는 사람 같아 보였으니까요. 회식 날 제가 한숨 쉬는 걸 본 사장은 더욱 본격적으로 갈구기 시작했습니다. 일적인 부분에서 수도 없이 사람을 달달 볶아댔을 정도였는데요. 어느 날은 사장이 제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김 과장, 앞으로는 서대리 통해서 보고하도록 해주세요. 오해는 하지 말고 내가 지켜보니까 서대리가 김 과장보다 훨씬 알아듣기 쉽게 잘하더라고요. 사장이 한껏 깔보며 희죽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저도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과장, 혹시 기분 나쁜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기분 나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래서 서울대 나온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부만 잘해서 혼자만 똑똑할 뿐이지 회사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되잖아요. 사장이 워낙 막말을 많이 했었기에 그날도 그냥 참아 넘기고 말았는데요. 저도 사람인지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비위가 상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결국 폭발하고야 말았는데요. 그날따라 주연 씨가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과장님, 직원들이 과장님이랑 저녁에 술 한잔 하고 싶다고 하는데 같이 갈 수 있어요? 오늘이요? 오늘은 여자친구 만나기로 해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여자친구한테 엄청 잘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치만 사장님 바뀐 뒤로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서 과장님이 관리를 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주제넘게 이런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 우리 회사에 과장님밖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서 직원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세요. 서대리 때문에 다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다 직원들이 한꺼번에 그만두면 진짜 큰일 나잖아요. 주연 씨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어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약속을 취소한 뒤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직원들이 좋아하던 초밥집이 있어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서대리가 염탐을 하고 있었던 모양으로 잠시 후 사장이 초밥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모두가 놀란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순간 사장의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 이제 보니 내 뒤에서 사람들 선동하고 있었던 겁니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잖아요. 이런 자리 만들어서 사장 뒷담화나 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잔뜩 흥분한 사장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하고 말았어요. 김 과장, 내가 보니 이 초밥집 가격이 꽤 비싸던데 회사 카드로 이런 곳에서 밥이나 먹고 있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내가 보기엔 김 과장이 하는 일보다 연봉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장 법인카드 반납하세요. 라며 사장이 뒤를 돌았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이성을 잃게 되었고 제가 사장에게 소리쳤어요. 사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지금 회사에 들어가서 사직서 작성하고 짐 정리해서 나오겠습니다. 김 과장, 지금 나를 협박하는 겁니까? 일개 과장 따위가 감히 어떻게 사장님을 협박하겠습니까? 능력 없는 저는 이만 물러날 테니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술이 조금 들어갔던지라 더욱 이성을 잃었던 게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끝내고 그곳을 나오려고 하던 찰나에 다른 직원들도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도 그만두겠습니다.
김 과장님 안 계시면 회사 일이 안 돌아갈 게 뻔한데 저도 못 다니겠습니다. 저도 그만두겠습니다. 라며 다른 직원들도 저를 따라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사장이 괴성을 질러댔어요. 그래 다들 그만둬. 니들이 그런다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거만한 사장의 목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메웠는데요. 그 모습만 보더라도 회사 일을 얼마나 파악하지 못했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결국 저는 회사에 사표를 냈고 짐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을 말리기도 했지만 이미 잔뜩 겁에 질린 직원들은 자포자기한 모습이었어요. 과장님 나가시면 중기청 일부터 세금 문제, 무역 관련 업무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동안 배우긴 했지만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다 미수금 받는 것도 과장님이니까 받아온 거지. 우리가 가면 씨알도 안 먹힐걸요? 월급도 많지 않은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다 사장보다 서대리 비위 맞추는 것도 더 이상 못하겠고요. 그렇게 우리는 짐을 싸서 회사를 나와버렸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나오라고 했는데요. 여자친구 나영이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물었어요. 성우야, 무슨 일이야? 나영아, 진짜 미안한데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 못하다니? 뭘 못해? 나 지금 회사에 사표 내고 나오는 길이야. 뭐? 사표를 냈어? 제 말에 나영이가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내가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제가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고 나영이가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성우야, 그럼 우리 아빠랑 의논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사실 그동안 내가 이 회사를 다닌 것도 다 너 때문이었잖아. 그건 나도 알지. 대학 졸업하고 너 대기업도 붙고 그랬었잖아. 근데 우리가 연인 관계라 우리 아빠 회사에 간 거 나도 잘 알고 있지. 그때 우리 엄마가 가지 말라고 난리였잖아. 우리 엄마는 내가 사장 자리가 욕심나서 간 줄 알고 있거든. 근데 부모님께 너랑 사귄다는 말도 못하고 우겨서 갔던 거잖아.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밝혔어야 했던 게 맞는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이면 우리 엄마가 너네 아버지 엄청 원망할 것 같거든. 난 너랑 결혼할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이러다 괜시레 원수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 아빠가 영준이를 회사 사장으로 앉힌다고 할 때부터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엄마랑도 다투고 이혼까지 할 뻔했어. 어머님은 왜? 당연히 절대로 영준이 앉히지 말라고 했지. 보나마나 회사 망한다고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아빠도 고집을 꺾지 않더라고. 우리 생각에는 핏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분이었다고 해야 하나? 암튼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때 나도 너랑 사귀는 사이라고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거든. 그럼 네가 핏줄은 아니어도 사이가 되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었거든. 근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 날 때부터 우리 둘이 남매처럼 자란 사이인데 다들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 이해해. 하긴 나도 입이 안 떨어지긴 하더라. 근데 내가 회사를 그만뒀어도 난 너랑 결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이런 일로 우리가 헤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 그건 나도 같은 생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암튼 일이 이렇게 돼서 마음이 좋지는 않은데 난 성우 너 믿어. 라며 나영이가 위로를 해줬습니다. 사실 나영이와 저는 남매처럼 지낸 사이였는데요. 매일같이 가까이서 어울리다 보니 대학 다닐 때도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났고 그러다 보니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우리를 그저 친한 남매처럼 생각을 해왔기에 차마 사실을 밝히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었고요. 그 와중에 일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그렇게 사표를 낸 뒤 회사가 발칵 뒤집어졌던 모양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서대리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서대리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직접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마저도 차단해버렸고요. 또다시 며칠이 지났을까요? 이번에는 전 사장님께 전화가 걸려와서 어렵게 전화를 받았는데요. 순간 사장님이 제게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우야, 지금부터 휴대폰 꺼놓고 회사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마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라며 전 사장님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 저는 휴대폰을 꺼놓은 채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요. 나영이가 집에 찾아와서는 기가 막힌 말을 꺼냈어요. 성우야, 놀라지 말고 들어.
더 이상 놀랄 게 뭐가 있겠어. 근데 사장님께서 나보고 휴대폰 꺼놓으라고 하시던데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 아, 그거 말이야? 알고 봤더니 우리 아빠가 작정하고 그런 거더라고. 뭐? 작정하고 그랬다니? 사실은 우리 아빠가 우리 둘이 사귀는 거 눈치채고 있었더라고. 나영이의 말을 정리해보자면 전 사장님은 우리 둘이 사귀는 걸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저를 지켜봤기에 그 누구보다도 저를 신뢰하고 있었다네요. 그렇게 사장님이 제게 회사를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사장님 동생분이 찾아와서 뜬금없이 당신의 아들에게 사장 자리를 내주라고 했답니다. 물론 처음에는 사장님이 강하게 거절했지만 그동안 자금난이 생길 때마다 도와준 것을 빌미 삼아 압박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사실 동생분이 많이 도와준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 부분은 저도 일부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고민에 빠진 사장님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카의 인성을 이미 파악하고 있던 사장님은 얼마 가지 않아 회사에 문제가 생길 걸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그걸 빌미로 조카를 내쫓을 생각이었다고 하네요. 아빠가 그러시더라고. 물론 작은아빠에게 돈을 다 갚았지만 우리 둘이 결혼하게 되면 사위한테 주는 꼴이 되는 건데 작은아빠가 난리 칠 거라고 말이야. 그렇잖아. 작은아빠 입장에서는 그렇게 도와줬는데 팽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사귀는 건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거래? 아빠도 처음에는 몰랐다는데 어느 날 네가 휴대폰을 회사에 두고 나간 날이 있었다는데 그때 내가 보낸 문자를 우연히 봤던 모양이야. 평소 우리가 하던 대화랑은 많이 달랐으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하셨겠지.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까 우리 둘이 사귀는 걸 알게 되셨다고 하더라고. 한마디로 아빠는 사촌동생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아. 근데 아빠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일이 일어났고 말이야. 그러니까 성우 너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 그 말만을 하고는 나영이가 돌아갔는데요. 그 뒤 회사가 난리가 나면서 영준 사장이 빌미를 제공하게 된 셈이죠. 결국 영준 사장은 사장 자리에서 내쫓기듯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두의 예상대로 사장 자리에 올라갔고요. 어느 날 전 사장님이 제게 말을 했습니다. 사장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얼마나 쉽게 봤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억지를 부렸겠어. 그동안 자금난 겪을 때마다 동생이 도와준 게 있어서 차마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 근데 사장님께서 빌린 돈에 대해 이자까지 엄청 많이 쳐서 갚으셨잖아요. 그래도 마음의 빚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어려울 때 도와준 건 사실이잖아. 이제는 그 자리의 무게를 알게 됐으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할 거야. 근데 니들은 우리를 감쪽같이 속이고 있었더라. 어쩐지 대학 졸업하고 그 좋은 회사 다 마다하고 흔쾌히 우리 회사에 온다고 했을 때부터 조금 이상하긴 했어. 사장님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기회를 봐서 말씀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다들 우리를 남매 보듯 하니까 이상하게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나영이 엄마가 충격을 좀 받은 것 같더구나. 그니깐요. 그래서 우리도 입이 안 떨어졌던 겁니다. 암튼 이렇게 된 김에 니들 결혼 서두르자. 양가 집안에서 놀란 마음을 진정시킬 틈도 없이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부모님도 큰 충격을 받은 모양으로 제게 도둑고양이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뒤 사표를 냈던 직원들이 다시 돌아왔고 그러면서 서대리가 가장 난감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장 자리에 올라가자마자 제게 영준 사장 뒷담화를 시작으로 온갖 아부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역겨워서 구토가 치밀어 오를 지경이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다들 혀까지 내두르며 인상을 쓰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런 서대리에게 아부하지 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며 모든 건 업무로 평가를 할 것이라고 하자 씹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뒤 결국 눈치만 보더니 사표를 내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사표는 바로 처리했고요. 직원들 누구도 서대리 사표를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즘도 하루하루 바쁘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회사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에
하루하루가 행복하기만 하답니다. 며칠 전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아내가 말을 꺼냈어요. 영준이 말이야, 이번에 들어갔던 회사에서 또 쫓겨났다나 봐. 아직도 지가 사장인 줄 알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다니나 봐. 예전부터 구제불능이더니만 평생 저러고 살 건가 봐. 작은아빠가 아빠한테 당신 밑에서 일하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던데 아빠가 딱 잘라서 거절했다고 하더라고. 라며 아내가 어이없다는 듯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다 보니 문득 예전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